일본 태풍 제비 피해가 극심합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정말 이어졌는데 여기에 오늘 아침에 일본 최북단이죠. 홋카이도에서 또 큰 지진이 났습니다. NHK가 지금 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의 오수진 기상캐스터 자리에 있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화면들 벌써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지금 새로 들어온 화면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태풍 피해 화면입니다. 네, 정말 집채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네. 초속 60m의 강풍이 덮친 오사카 일대입니다. 정말 차가 날아다니는 거죠. 네, 트레일러가요. 주차장의 차들도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지붕이 뜯겨나가는 영상입니다. 네, 광고판이 날아다니고 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차들이 저렇게 폐차장처럼 次の被害が出ると、もうちょっと住民は立ち上がれないような状態だと思いますので。 바람이 어느 정도나 센 거예요? 네, 일단 이 초속 60m까지 네. 관측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태풍 제비부터 살펴보면 태풍이 타이완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발생을 해서 30일에 이제 태풍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바다를 올라오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받게 되면서 세력이 커지게 되는데요. 오사카에 닷새 뒤에 상륙할 때쯤이면 네. 초속 60m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네, 평상시의 풍속이 초속 5m 정도, 5m 네. 이하라고 하는데 초속 15m 경우는 보행자가 걷기 힘든 정도고요. 초속 30m만 해도 시속 108km의 자동차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초속 그게 2배 아니에요? 60m였으니까 네. 2배니까 뭐 사람이 날아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표현도 저 가로수가 통째로 뽑혀갖고 날아갑니다. 네. 네, 표현도 모자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 시민들이 촬영한 SNS에 올린 영상들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거는 관람차, 대관람차가 멈춰놨는데 자동으로 돌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바람 거죠. 때문에. 네. 당연히 영업을 안 할 텐데도 저렇게 무섭게 돌고 있습니다. 오사카 지역에 일본 태풍 제비 피해 영상 보고 계십니다. 네.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바람에 움직이다가 서로 충돌해서 화재가 나서 불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쓰레기 더미처럼 뭉쳐있고요. 하나 더 볼까요? 네. 정말 무섭군요, 태풍에. 주행하던 다리에서. 네. 작은 컨테이너 차량이 그냥 쑥 넘어져 버리네요. 네. 오수진께서 과거에 우리 태풍 이런 거 여러 수없이 보도해봤잖아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 정도 바람 우리는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솔릭도 피해가 제주도 부근으로는 상당히 피해가 컸잖아요. 네. 그때도 초속 50m 정도가 됐는데 네,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바람의 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사카 밑에, 교토 오사카 밑에 간사이 공항이라고 큰 공항이 있는데 거기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 화면 보겠습니다. 159톤짜리 유조선이 떠내려와서 충돌해서 상판이 휘었습니다. 차량이 다닐 수가 없고. 차량 통행과 공항철도 통행이 막혔고요. 네. 간사이 공항으로 가는 다리거든요. 이용객들 고립돼 있고요. 네. 공항에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제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박스를 주워왔어요. 중국 팀은 진짜 빨리 나왔고 한국 사람들은 진짜 엄청 기다렸어요. 한국 사람들 아직도 엄청 많아요. 어제부터 고립됐던 여행객들이 임시 배편을 이용해서 지금 다리가 안 되니까요. 네. 계속 빠져나오곤 있는데, 네. 하지만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통신 장비 등이 침수되거나 파손돼서 간사이 공항 정상화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이랍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오늘 이야기한 건요. 네. 우선은 국내선은 내일부터 다니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간사이 공항 쪽에서는 오늘 아침까지는 11일까지 네. 쓰지 못하는데 11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이 1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네.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복구의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서 과연 내일 국내선이 뜰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여행객들은 다 나왔어요. 우리 여행객들 이제 50명 이제 네. 우리 외교 당국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 나와서 네. 다른 지역으로 육로로 이동을 해서 이제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40시간 가까이를 간사이 공항에 갇혀 있었는데 네. 어떤 안내도 되지 않고 체크인이 마치 탑승이 되는 것처럼 떠 있어서 네. 저기서 무한정 기다렸거든요. 셔틀버스 타려고 간 분들은 6시간 이상 대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식량도 없고 물도 네. 없고 그런 상황에서 편의점도 거의 다 이제 판매될 물품이 없는데 제일 문제는 유모차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부모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분유를 뭐 며칠치를 준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몇 시간 후에 집에 갈 예정이었다가 굉장히 큰 낭패를 봐서 네.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저는 재난에 대한 대비가 제일 잘 돼 있는 그렇죠.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 인명피해 많이 났죠. 네, 많이 났습니다. 뭐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이제 네. 사망자가 11명이고요. 네. 그리고 한 600여 명 정도가 다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많이 났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대책이 잘 세워진 나라 같은데 왜 이렇게 네. 피해가 많이 났을까요? 물으신다면요. 그만큼 태풍이 셌다는 거고요. 네. 어떤 한 70대 여성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함석 지붕이 집을 안으로 들어와서 일본은 사망을- 그런 집들이 있죠. 네, 네. 이렇게 사망하신 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나마 일본이 대비가 잘 돼 있어서 네. 이 정도 인명 피해로 그쳤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다른 나라였다면 더 큰 인명 어수진 피해가 캐스터 났을 거라고 하죠. 한 달 새 일본에 태풍이 9개가 발생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네.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 폭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네. 특히 태평양이 들끓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네. 이렇게 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서 열대저하부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네. 이 수온이 높은 해역을 따라 올라가면서 세력이 강해져 태풍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또 하나만 더요. 많이 올라오는데 유독 우리 쪽에서 틀어가지고 늘 일본으로 가요. 뭐 다행스럽다고 말해야 하나요? 네. 그건 왜 그럽니까? 사실 일본이 위치상 이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오호츠크의 고기압고 있고 그 네. 밑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는데요. 이 고기압들 사이길에 일본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폭우가 쏟아진 것도 이 사이길에 정체전선이 머물게 되면서 폭우가 네. 쏟아졌는데요. 이번에 이 사이길에 일본이 머무르게 되면서 태풍이 자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6.7의 강진으로 홋카이도 전역에서 큰 흔들림이 관측됐는데요. 아츠마초 등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가 주택을 덮쳐서 이렇게 도로가 파괴되고 토사가 흘러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차량들이 다 파묻혀 있고요. 네. 산사태 전과 지진 전과 후를 보시면 여기는 아마 사무실인데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고요. 정전, 저 홋카이도 전체가 정전입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소가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제가 뉴스 들어오기 전에 NHK 보도 잠깐 우리 국제부 기사 봤더니 언제 불이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6.7이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일단 2016년 9월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도 피해가 굉장했는데 네. 그때 규모가 5.8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번에 삿포로에서 발생한 지진은 6.7이니까 그보다 강했는데요. 네. 특히 1945년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이 폭발력이 지진 규모 6과 맞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를 능가하는 수준, 6.7이니까 그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지진 규모에 따른 영향력 지표를 살펴봐도 규모 6에서 6.9는 설기 곤란하고 심한 공포 느끼고 또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정도라고 나와 네. 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과 폭우 때문에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가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홋카이도는 삿포로가 있어서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의 피해는 지금 인명 피해가 집계된 게 사망 4명에 30여 명이
실종이죠. 실종, 연락 두절이다. 일본 정부가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고, 앞서 간사이 공항 태풍 피해 봤는데 홋카이도에 있는 공항 역시 이착륙이 완전히 중단됐고, 중단됐습니다. 네. 원전이 있다면서요? 원전이 한기가 있어요. 홋카이도에? 그래서 원전이 네. 제일 걱정인 게 네. 이 우리가 아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때도 쓰나미로 벌어졌던 일인데 원전부터 제일 먼저 걱정했는데 한기 있습니다. 도마리 원전이 있는데요. 네. 2012년부터 가동 중지 상태. 그런데 여기도 전력이 끊겼습니다. 네. 홋카이도 최초로 전역이 블랙아웃이 된 거예요, 이번에. 네. 그런데 이 다행히 세 개의 원전이 있는데 해결료는 없는 상태예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각수를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전력이 공급됐다고 했기 때문에 네. 원전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에 이어지는 재난 상황 살펴봤고요. 아무쪼록 네. 좀 피해가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진관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국방부 유해발굴인단이 찾은 한국전 전사자 유해 중에 오늘 김정권 2등 중사의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김 중사의 가족들이 8년 전에 신원 확인용 DNA를 채취해놨는데 이게 맞아떨어져서 오늘 가족에게 전해졌는데 그런데 아내가 살아계신답니다. 아내가 89세. 89살의 이명희 씨가 오늘 68년 만에 남편의 유고를 받았어요. 네, 사진이 굉장히 애들 보이네요. 그쵸. 이 68년 동안 아내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네. 이 굉장히 눈시울이 좀 뜨거워집니다. 저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사진만 봐도. 네, 혹시나 하고 DNA 채취를 해놓은 네. 건데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 태극기 휘날리면 마지막 장면이 그대로 느껴지는 아,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에 예, 이렇게. 네. 유해를 거기 형 동생이 찾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국군 전사자 13만 명, 지금 발굴된 유해 1만 명, 네. 가족을 찾은 유해가 지금 이 김 2등 중사가 129번째입니다. 네,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네, 불과.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을 좀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려면 6.25 때 가족을 잃은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국방부 DNA 유해 신청을 발굴단에 많이 DNA 해야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죠. 맞춰볼 수가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오수진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자, 사사건건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